드디어 이청월이 과거 화요월임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역시 고장극을 이해하는 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청월의 숨겨진 제자 정은종의 현미. 정은종의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구중천으로 향하고 팔링얼 또한 이청월이 위기에 처한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백사를 데려와 그녀에게 칼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이청월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숨기고 연기를 했다는 것일까요? 아직 혼란스러운 가운데 드라마 임강선 리뷰 시작합니다. 화요월로 정체가 드러난 이청월은 다시 백구사를 죽이려 하지만 두 사람은 인간계로 떨어지며 400년 전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용연은 백구사에게 번천인을 사용해 이청월을 완전 봉인하라고 하고 다른 제자들 역시 간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청월이 화요월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고민에 빠지던 그때 사성존자가 나타나 3계가 위태로워진다며 이청월을 죽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현천사자까지 등장해 백구사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주는데요.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는 백구사. 장사는 이청월을 구출하려 하고 이청월은 장산이 구층천을 통해 왔다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백구사와 맞붙게 되고 탈출을 시도하는 장산과 이청월. 하지만 이내 용연에게 잡히게 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독의 부작용으로 쓰러진 장산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해치며 백구사를 부른 청월.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너가 다른 남자를 구하겠다고 백구사를 불러. 정은종의 현미가 이청월의 부름에 답하며 구중천으로 향하고 이때 또다시 이청월과 백구사는 하늘에서 맞붙게 되는데 천례를 맞으며 사령선조님을 밝히라는 이들 앞에 팔링얼은 백사를 데려와 청월의 칼을 건네는데요. 결국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이렇게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있냐고요. 이청월은 번천인을 이용해 백구사와 함께 자폭하려고 하고 그 힘으로 인해 화요월은 인간 세계인 송악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깨어난 이청월은 자신과 백구사가 함께했던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과거 이들은 수련의 진전이 없다며 백구사가 화요월에게 인간 세계로 정겹을 겪으러 가자고 해 함께 부부로 살아갔었습니다. 백구사 역시 송악현으로 떨어지게 되고 쓰러진 화요월을 보살피며 자신은 이미 이청월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말하죠. 상고의 신물인 번천인은 막대한 위력을 지녀 화요월이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 번천인의 법력이 폭주하여 허공을 깨트리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냈다 말하는 백구사. 송악현에 간 백구사는 화요월에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백사를 구하고 법력을 빼앗고 백구사가 번천인을 쓰도록 자극했다라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협조했다는데 그저 본인 스스로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백구사. 다시 400년 전 모습 그대로 돌아간 백구사와 화요월. 인간으로 살아간 기억들을 떠올리는데요. 평화롭고 고요한 송악현에서의 생활. 그러던 어느 날 맹기가 8살 아들 맹지를 데리고 기숙제에 들어오게 되는데 맹지는 그림과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색을 구분할 수 없는 맹지는 화요월로부터 꼭 눈이 아니어도 다른 감각을 통해 색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어느 날 외출하려는 화요월을 따라 나섰던 맹지는 말에 치일 뻔한 화요월을 구하고자 대신 치여 크게 다쳐 죽게 되는데 맹지를 그대로 죽게 둘 수 없던 화요월은 술법을 통해 맹지를 살려내고 감사한 마음에 수십 년간 그들의 곁을 지키며 충직한 집사가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맹지. 어느 날 맹지의 손자 장금은 누명을 쓰게 되고 참수될 위기에 처하자 맹지는 화요월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말로 거절하게 되죠. 노인이었던 맹지는 그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하는데요. 맹지의 방을 찾아간 화요월은 생맹이었던 그가 남긴 형형색 색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금기를 어기고 또다시 맹장금을 돕는 화요월. 그로 인해 몸에 반사를 입게 되는데 화요월이 맹장금을 구하고 돌아가던 길에서 한 가족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는 자신을 팔겠다 외치고 있는데 부자가 등장해 아이를 사겠다며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죠. 맹장금은 참을 수 없어 모녀를 구하고 가진 은전을 모두 내어주는데요. 이로 인해 맹장금이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된 화요월. 사실 과거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나눠줬다가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던 맹장금이었네요. 이후 화요월이 또다시 인간일에 개입했음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돌봐주는 백구사. 하지만 화요월은 또다시 떠나 맹장금이 포위된 것을 보고 도와주게 되는데 모든 기력을 잃게 된 화요월. 서왕사에서 기력을 회복시키고 맹장금은 그녀를 열심히 보살피게 되죠. 맹장금과 화요월은 황폐한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참혹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신들이 인간 고통을 외면한다며 분노하는 맹장금,
화여월은 맹장금을 설득해 송악현으로 가자 하지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기숙제로 돌아온 화여월은 백구사가 다른 사람과 맞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맞선에서 화여월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토. 두 번째 맞선에서는 화여월이 따라 나오죠. 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맞선녀. 그의 무릎에 일부러 쓰러지듯 앉아놓고 임신 어택. 이상한 맞선녀네요. 결국 모든 맞선이 파토나자 매파는 쓸데없이 눈만 높다며 백구사를 비난하고 그나저나 왜 갑자기 백구사는 맞선을 봐버리는 거죠? 화여월 열받으라고? 질투 유발 작전? 과거 회상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다시 살아가는 것인지 살짝 헷갈리는 지금이네요. 그나저나 화여월은 대체 왜 백구사를 죽인 걸까요? 400년 전 두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드라마 임강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다는 건가 저렇다는 건가 긴가 민가 하기도 하고 아니 갑자기 왜 라는 말도 수없이 외치게 되고요.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래도 순이가 너무 이쁜 걸 어떻게 해. 봐야지. 드친 자의 드라마 임강선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